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턴오버 17회를 통해 드러난 이강인의 축구 성장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강인은 현재와 미래를 대표하는 골든보이로 손꼽힙니다. 2019년 폴란드 U20 월드컵, 2020 도쿄 올림픽, 2022 카타르 월드컵,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등 굵직한 국제대회에서 그의 가치를 입증해왔습니다. 그에게 2023 카타르 아시안컵은 또 다른 기회와 도전의 무대입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축구 국가대표팀은 64년 만에 다시 아시안컵 정상에 오르기 위해 이강인의 활약이 절실합니다. 이강인은 캡틴 손흥민에 대한 집중 견제를 분산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이재성과 황인범과 함께 중원에서 팀 공격을 이끌어야 합니다. 또한 세트피스에서도 그의 왼발 기술이 한국의 아시안컵 정상 등극을 수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강인에 대한 기대는 자연스럽게 커지고 있습니다. 15일 바레인과의 대회 조별리그에서 2골을 넣어 3에서 1로 이기며 그는 국가대표팀의 중요한 승리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스페인 매체 아스는 이강인이 바레인전에서 최고의 선수임을 입증했다고 칭찬하며 미국 ESPN은 한국이 손흥민의 파트너를 찾았다, 아시안컵 정상 복귀가 가까워졌다고 평가했습니다. 2년 전이 카타르 월드컵 이후 대표팀의 핵심으로 떠오른 이강인이 기분 좋은 기억을 재현하고 있다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턴오버 17회를 통해 드러난 이강인의 축구 성장은 한국 축구의 희망으로 떠오르며 그의 미래에 대한 기대는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가 세계 무대에서 빛나기 위해서는 이강인의 존재가 불가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바레인전에서 이강인의 탁월한 개인기로 이뤄진 승리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표팀은 20일에 열린 요르단전에서 무승부 2에서 2로 불안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전투에서는 이강인이 상대의 견제에 직면하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축구 전문 통계 분석 업체인 소파스코어에 따르면 요르단전에서 이강인은 17번이 턴오버, 공격권 상실을 기록했습니다. 동료들의 부족한 협동으로 공격이 효과적이지 못했고 후반에 상대의 자책골에 의해 겨우 1점을 따내는 데 그쳤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이강인은 바레인과는 달리 상대방에 의해 효과적으로 차단되었습니다. 상대팀은 조규성, 26 미트윌란, 과 이기재, 32 수원 삼성 의 컨디션 난조와 결합하여 한국은 이강인만 막으면 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강인은 그 역할 때문에 항상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회가 진행됨에 따라 그의 경쟁 상대들은 계속해서 그를 견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클린스만 감독에게는 이강인의 능력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 이번 대회에서의 핵심 과제로 보입니다. 이강인의 드리블, 크로스, 태클 능력은 한국팀에게 효과적인 득점 도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바레인과의 2조 1차전에서는 이강인의 탁월한 개인기가 3에서 1위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강인이 핵심 인물로 간주되면서 그를 막는다면 한국팀은 마치 고구마가 목에 걸린 것처럼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던전에서는 이강인이 드리블과 크로스를 했지만 적중률이 낮아졌습니다. 후세인 아무타 조던 감독은 측면에 수비수를 배치하여 진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했으며 중앙과 후방의 이중 수비벽을 형성하여 한국 오른쪽 미드필더 이강인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제한했습니다. 이강인이 윙에서 공을 잡아 터치라인을 따라가다가 왼발로 중앙으로 치는 행동을 시도했지만 조던 선수들에게 번번이 방해를 받았습니다. 클린스만 팀은 종합적인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능력으로 많은 상황을 극복했지만 이강인이 조던과의 경기에서 결석하면서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취임 당시 강력한 공격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상대가 한 골을 넣으면 우리는 2골 차로 승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아시안컵 조별리그를 포함한 대회에서 클린스만 감독은 공격에 많은 자원을 투자했습니다. 손흥민, 조규성, 이강인, 황희찬, 황인범, 이재성이 만들어내는 강력한 공격력은 아시아 상대팀을 압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균형을 잃으면 미드필더가 공간을 만들어내고 수비에 허점이 생기면 상대팀이 반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번 대회는 중동에서 열리고 있어 요르단을 비롯한 아랍권 국가들의 팀들이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터치 패스, 세련된 플레이, 선수 포지션 변경 등 전략적인 요소가 중요하다고 강조됩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축구는 한두 명이 하는 것이 아니라 11명이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역량이 얼마나 뛰어나도
조직의 포괄성이 낮으면 승리하기 어려워집니다. 전술적인 면에서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강인은 클린스만이 핵심으로 손흥민과 함께 한국 대표팀에서 중앙 미드필더로 주목받고 있다. 클린스만 감독이 지난 2월에 부임한 이후 그는 주로 주전으로 출전하여 활약했다. 클린스만 감독은 지난 3월 콜롬비아전을 제외하고 한국 대표팀의 중요한 경기에서 이강인을 선발로 픽해냈다. 지난해 10월 튀니지와의 A매치에서는 첫 골을 넣으며 주목을 받았다. 최근 6경기 동안 6골을 터뜨리며 그의 파워를 입증했다. 그러나 이강인은 중동에서 열린 조던과의 2차전에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선발로 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17번이 턴오버와 38%의 드리블 성공률로 팀의 승리에 기여하지 못했다. 상대의 탄탄한 수비에 막혀 진전하지 못한 것이 주요했다. 이로 인해 한국 대표팀은 전반 9분에 손흥민의 페널티킥에도 불구하고 2연속으로 실점하며 1에서 2 무승부를 기록했다. 경기가 끝나기 직전에는 황인범이 자책골로 2에서 2 무승부로 끌어낸 것이 유일한 위로였다. 더 큰 문제는 이강인의 컨디션이다. 경기 도중에 지쳐 보이며 허리를 잡고 몸 상태를 체크하는 모습이 빈번했다. 그는 훈련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팀의 우승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클린스만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이강인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토너먼트 경기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토너먼트가 진행됨에 따라 경기의 성격이 변화할 것이라며 훈련에 집중하고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행히 21일 회복 세션에서 이강인은 정상적인 모습을 보였다. 손흥민과 김민재는 리커버리 그룹에서 몸을 푸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클린스만 감독과 함께 정우영, 설영우와 장난을 즐기는 이강인의 모습도 담겨있다. 22일 휴식 후 팀 훈련을 재개할 예정이며 한국은 25일 말레이시아와의 조별리그 최종전을 치르게 된다. 클린스만 감독은 이강인이 좋은 모습을 보이기를 기대하며 팀의 성과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축구 통계 전문 매체 소파스코어가 아시안컵 출전 선수들의 평균 평점 상위 52를 공개했다. 우선 목록에 오르려면 토너먼트 전체 경기 시간의 최소 60%를 플레이해야 합니다. 즉 아시안컵 조별리그 2경기 180분, 종료 시 108분 이상 출전한 선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첫 경기에서 멀티골을 터뜨리며 팀의 승리를 이끈 이강인은 평점 9.7점을 받았다. 그러나 조던과의 경기에서는 2경기 평균 평점 8.25점을 받아 황인범보다 6.8점 낮은 성적을 냈다. 이 부문의 선두주자는 카타르의 공격수 아크람 아피프, 에크렘 어파이예프입니다. 어파이예프는 레바논과의 개막전에서 여러 골을 넣었고 타지키스탄과의 두 번째 경기에서도 득점했습니다. 총 3골을 터뜨리며 카타르를 2연승으로 이끈 아피프는 1차전에서 9.7점, 2차전에서 8.5점을 받았다. 평균 평점 9.1점으로 이 부문에서는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다.